가치가 전해될 때까지, 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한 주간 계속해서 더더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 일요일부터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있어서 네, 그 군사적 긴장이 언제나 높았지만 이번 주도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서 광화문에서는 농성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소식 더욱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도 동해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70년간 진행되어 온 연례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상당히 이번 군사훈련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기 보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항공모함이고요. 저 항공모함에는 전투기 70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각종 전투기, 정찰기 이런 배들과 함께 움직이고요. 현재 동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고요. 얘는 뭐 잠수함인데 가장 위험한 것은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150개가 저 잠수함에 실려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 2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고요. 저것이 지금 한반도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NLL을 넘어간 미국의 전략 전투기 B-1B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 영토에서 350km 떨어진 이것을 이제 비행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저 350km보다 더 멀리서도 쏠 수 있는 사정거리 2000km 밖에서 쏠 수 있는 잠수함이고요. 얼마 전에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을 했죠. 저 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 잠수함에서 나온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지금 저 항공모함은 핵 잠수함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핵 잠수함에는 특수부대가 미국의 특수부대가 있고요. 이 특수부대는 이른바 참소작전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이런 특수한 역할을 맡고 있는 특수부대가 같이 와서 지금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군사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듣자니 북의 도발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오히려 미국에서 도발을 먼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북한의 당대회나 이런 것들 각종 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언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35일 동안 없었다고 하면서 이것 또한 평화 공세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도 뭐라고 하고 없어도 뭐라고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매우 위험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어떤 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의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를 봐도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전제는 미국의 이런 훈련에 반발한 북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먼저 이렇게 훈련이 결국에는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재밌는 소식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 보니까 국민 서명도 굉장히 많이 받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보이고요. 관련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다음 주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은 전술 핵 재배치 1000만 국민 운동이라고 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보이는 저 할아버지가 온라인 이런 서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400만 명이 넘게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이 중에 400만 명이 넘게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서명 용지를 전달하는데 보통 400만 장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피켓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 400만 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저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미국에 전해달라고 하면서 전술핵무기는 꼭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전술핵무기 배치가 상당히 큰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3당이 매우 강하게 정부가 전술핵무기 도입을 주장을 해라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전술핵무기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조선일보가 만든 그래픽인데요. 상당히 잘 만들었지만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술핵무기는 무엇이냐? 핵무기는 뭐 굳이 두 개로 나누면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전술핵무기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쓰지 않고요. 전략핵무기는 되게 큰 거, 폭발력도 매우 높은 거, 전술핵무기는 규모가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형 핵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이 발사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전략 핵무기에 들어가고요. 각종 그 항공모함에 실려서, 핵 잠수함에 실려서 오는 규모가 큰 애들은 전략 핵무기인데, 한국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폭탄 정도의 작은 규모의 폭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전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술 핵무기는 미국이 91년도에 미소 간의 협약을 맺으면서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표가 한반도에 핵무기가 어떻게 있었나라는 표인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전술 핵무기는 1000기가 넘게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다가 91년도에 미소 간의 합의로 전술 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미소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술 핵무기는 자체 폐기하는 절차를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전술 핵무기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미국이 뭐 나토의 명분으로 해서 100 몇 개인가요? 네, 150개에서 200기까지 갖고 나와 있습니다. 폭탄에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런 폭탄의 형식으로 유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미국 내에 있는 소형 핵폭탄은 전량 폐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전술핵 배치 왜 위험한지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라는 주장 중에 하나가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떤 것입니까? 네,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이 핵을 가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이유가 미국이 70년이 넘게 미국의 수천의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조선일보든 이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에 대응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대 북한의 핵이 대결하고 있는 양상이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싣는 게 핵무기이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 바다 태평양을 건너서 가는 무기에 싣겠다는 것은 이 북한의 핵무기는 미 본토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약간 억지에 불과한 얘기죠. 네.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전략핵보다는 북한 코앞에 배치된 전술핵이 훨씬 더 큰 억지 효과가 있다라는 또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괌과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이라는 미국의 미사일은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30분이면 건너오고요.
뭐 B1B 랜서가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로 날아오는 데는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핵우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반도 인근에 아니 한반도 땅에 휴전선 부근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억지이죠. 그래서 저 이유로 2번과 같은 이유로 해서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작전 범위가 좁은 전술핵무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덜 위협적으로 느낀다라는 건데요. 저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말이 있는가 싶은데요. 91년도에 철수한 무기는 전략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입니다. 91년도에 미소 간의 합의로 철수를 한 핵무기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는 문제는 러시아와 논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러시아와의 협약을 깨는 문제이기도 한데 러시아가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죠. 그리고 91년도에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된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 또한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의 안보 전략상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반발을 무릅쓰고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라는 거는 사드 배치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도 경제 제재로 엄청나게 경제적 타격이 심합니다. 롯데나 현대자동차 경제적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에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중국과의 강한 어쩌면 어떤 수교를 끊는 것과 같은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것을 무릅쓰고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국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수시로 날아오는 전략 폭격기로 한반도가 수시로 전쟁 위에 처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 한반도는 정말 24시간 365일 내내 전쟁 위기인데 그것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전쟁이 날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데 그것이 불안정해서 미국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 저것도 정말 이 그냥 전술 핵무기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억지 논리밖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전술핵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위험천만한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이것들의 근거는 결국에는 다 근본에는 전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화해 협력의 정신으로 한다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본적인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